안녕하십니까. 이천시 그리고 전국에 계신 평생학습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이천시 온택트 평생학습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의 진행을 맡은 조이킴의 교육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천시에서 주최하고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포럼입니다. 본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진행됨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엄태준 이천시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평생학습 관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는 제법 선선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날에 온라인으로 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현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천시는 2004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이후 시청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모든 곳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주민자치와 연계한 작은 평생학습 도시 14곳이나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23만 이천 시민 모두가 평생학습인이 되는 그날까지 배움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천시의 평생학습 운영이 다양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평생아카데미 온라인 생중계,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소규모 단위의 신중년 도자교실 등 현 시대와 상황에 발맞추어서 기존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베스트셀러였던 더 해빙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책 속 명언에 많이 공감했었는데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문장이 생각납니다. 이천 및 전국 평생학습의 방향과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온택트 평생학습 포럼을 통해서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평생학습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 전국 평생학습의 방향과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아주 힘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결국 평생학습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포럼을 통해 그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포럼의 주제는 사회적 거리를 넘어 2천만큼 사랑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은 포럼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포럼을 이끌어 주실 패널 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소개는요, 오늘 발표하실 순서에 맞춰서 제가 옆에 계신 선생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의 교육사 TV PD로 요즘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박선미 PD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사 TV PD 박선미입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으로 너무나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지요. 전하영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하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 현장을 이끄시며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 상황을 아주 많이 체감하고 계실 것 같으신데요. 안산 평생학습관의 최라영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환영합니다. 안산시 평생학습 관장 최라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포럼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라인 참석자 질문들의 답변도 해주시고 그 온라인 질문들을 이끌어 주실 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한성근 사무총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온택트라는 말은
온라인과 언택트를 줄여서 온택트라고 한답니다. 오늘 화면으로 보시고 또 글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이천시의 평생교육사 선생님들이 댓글 왕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연 소개되시는 분들께 선물 발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많은 질문, 많은 소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이 굉장히 많이 준비된 것 같은데 기대가 되시죠? 댓글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포럼의 개요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준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사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관계자 인터뷰를 사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인터뷰는 포럼 주제와 관련된 3가지 질문 문항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근거로 포럼을 진행하게 됩니다. 3분의 패널께서 각 문항별로 인터뷰 영상도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관련 발표 후에 토론을 하면서 의견들을 나누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계신 평생학습 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유튜브 화면에 아마 오른쪽에 댓글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댓글을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공유를 할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포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서이신데요. 박선미 패널께서 사전 설문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결과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이천시 평생학습 현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먼저 현장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육열이 높은 우리 회원들이 전국으로 정말 꽃차와 관련된 교육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서 교육을 받고 또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이천시 평생학습 축제를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추진 단계까지 왔을 때 이제 추진을 못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뭐 협력 업체들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부스까지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많이 좀 아쉽죠. 비대면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을 직접 못 만나니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직접 대본이랑 인형극 제작 그리고 촬영까지 하다가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는 게 최대한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이천시 평생학습 관계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프로그램 및 활동의 중단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대면으로 만날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3분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코로나 블루 등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강의를 할 수 없어서 또 겪는 경제적 타격 그리고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소통하기 어렵다 이렇게 5분이 대답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제가 설문 중에서도 어떤 좀 특이하다는 점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저희 대면 학습을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걸 선호하는 고령의 학습자에게 온라인 학습을 알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40대, 50대, 60대를 아날로그 세대라고 합니다. 공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죠. 그래서 이런 SNS나 미디어가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우리 보고 이걸 소통을 하라니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 비슷한 내용인데요.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들, 시니어, 고령자들로 구성된 학습 모임은 비대면이 어렵다. 첫 번째 저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계속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청소년보다는 중장년층이 우리 평생학습에서 더 많이 미디어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또 느꼈거든요. 그리고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니 우리는 기술도
있고, 그리고 마땅한 장비도 없어요. 카메라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노하우,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뭐 인력, 인프라 이런 것도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체능, 특히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공예, 이런 실습 위주의 수업들은 비대면으로 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강의가 취소되고 동영상 강의로 찍다 보니 강의를 저희가 2시간씩 만약에 하다 보면 동영상 강의는 2시간을 하진 않거든요. 보통 40분, 뭐 30분, 1시간을 하게 되면 강의 시간이 주니까 강사비도 절감이 된다. 그래서 절감? 네, 이건 아닌 거고 강사비가 줄어서 경제적 타격이 있다고도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가 내가 배움에서 느꼈던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여기에서 배움에서 느꼈던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보면서. 네, 저희 두 번째 질문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했는데 41명이 코로나 극복 활동이래요. 네, 코로나 극복 활동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 씻기를 한다든지 스스로 사람과의 만남, 거리두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1명이 온라인 평생 학습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 및 소규모 학습 활동을 한다. 거의 거리두기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이게 위기이지만 내가 다른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신 분도 7분이나 되셨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모이는 게 안 되니까 우리 야외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가족 대상으로 직콕놀이, 요리 키트나 만들기 키트를 직접 이렇게 갖다 주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아니면 분리수거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혼자지만 내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확진자가 돼서 살이 찌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집에서 맨손 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건강에 힘쓰고 있다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 우리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온라인 교육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하신 그게 개인 위생 관리 및 거리두기. 마스크를 제작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 배부하는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10 평생학습에 바라는 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개인이 어떤 것을 지금은 당장 급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2000시에서 이런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신 분이 33분이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게 세 번째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하고 저는 좀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하는데요. 대면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또 온라인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대면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상황이 변화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규모 10,000원 인원의 학습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인원의 학습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겠다. 그리고 평생학습 매뉴얼 개발, 어떤 규칙적인 정해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우리 2000시 14개 읍면동에 맞게끔 또 맞추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그리고 강사 공간 활용 지원 이 부분은 지금 학습관들이 폐쇄했잖아요. 문을 닫았는데 그 공간을 방역을 하고 동영상 강의를 찍을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그러면 이 밀폐된 공간이 어떻게 하면 환기를 시킬 수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 보면 2010 플랫폼 개발 및 기자재와 시설 구비, 이게 가장 지금 시급한 걸 말씀하셨거든요.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내가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촬영을 편집을 할 수 있고,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는데 1단계 기본적인 접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자재와 시설을 2000세에서 준비해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공동 매뉴얼 작성.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고 어디에 우리가 연락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 만약 기자재가 있다면 어떻게 빌릴 수 있는지, 뭐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리고 밀폐된 학습 이용 시설 공간 개선 노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위해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게끔, 뭐 100% 수업 중에 한 30%라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할 수 있게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비대면을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고 다양한 학습 방안을 미리 생각해 보자. 그리고 타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타 지역이나 뭐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랑 설문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비대면 학습을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서 뭐 줌을 활용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 기관도 따라서 줌을 활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의 학습자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도 있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맞게끔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비대면 학습을 위한 방법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이천시의 특성에 맞게 14개 읍면동의 특성에 맞게끔 제가 말씀드린 그 읍면동의 인구나 우리의 평생학습을 듣는 학습자의 니즈, 요구에 따라서 해야지 저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니까 우리도 이걸 따라 해야지 해서 하는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한 사람이 성인이 그 가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또 그의 지향성이 사회가 움직이는 방향과 전망에 조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하기에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접근이 안 된다, 기자재를 구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자재를 구입해서 기술적인 이용 능력이 뒷받침되더라도 비판적 이해 없이 무조건 따라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통하고 공유하면 가짜 뉴스가 확산이 됩니다. 요즘에 항상 이게 한창 이슈죠. 그리고 제작을 했어요. 동영상 제작 후 소통 없이 또 무조건 공유만 한다면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공유를 한다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미디어 기술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습 능력 향상과 소통 방법 외에도 요즘에 신뢰성, 정보 보안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안전과 윤리 문제 등 관련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디어 기술과 리터러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가 말씀드린 정보의 신뢰성, 안전, 윤리적 문제도 같이 생각하면서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25m, 4mm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아는 느티나무는 2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4mm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14개 읍면동 곳곳에서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2010 평생학습에 큰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위대한 성취도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헤매고 있지만 이렇게 준비한다면 미디어 기술을 배우고 리터러시까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2010 평생학습에 큰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 25m 4mm를 보면서 필름에 있는 뭔가 스토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좀 공감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박선미 PD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도요. 모니터링이란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하지만 타 기관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는 이제 말하자면 아주 조용하지만 큰 움직임이 2010 평생학습 사회에 만연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제 코로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네, 지난 6월에 저희 협회에서도 평생교육사님들을 대상으로 이 비슷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이제 비슷한 대답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 수치와 상관없이 저한테 와닿았던 말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이 열리지 않는 부분들, 학습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라는 것. 이건 아마 우리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처음 이렇게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말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또 빠르게 적응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해 나가느냐. 그런 힘을 갖는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뭐 온택트이든 언택트이든 아니면 로컬택트처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이천시에서 하고 있는 온택트 평생학습 포럼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마음이 좀 힘들고 아프면 아플수록 그 마음의 내면에는 어찌 생각해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학습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져가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잘 극복되어 가고 뭔가 방향성을 찾아가면 그 학습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생각도 잠시 저는 해봤습니다. 이번엔 좀 관장님께서 이제 안산 평생학습관에서 뭐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도 이제 공공 영역에서의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폐강과 개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학습자들은 우리가 폐강을 뭐 강좌를 폐강하거나 휴관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한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업무는 그 2배에 과중하게 저희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폐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휴관에 따른 어떤 계획서를 작성해서 끊임없이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저희 또 학습관의 본질이 학습자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뭔가 끊임없이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공공 영역에서의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조바심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저희는 코로나 극복 영상을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요. 저희 학습관 방문을 하면 뭐 잠깐 멈춤 그래서 왜 이렇게 슈퍼맨처럼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잠깐 번개맨, 맞아요, 번개맨. 예,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저희가 패러디를 해서 영상을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계획하에 이제 앞으로 이런 국가 재난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당면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또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비라고 하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이 한계가 있었죠.
그 한계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처음에는 온라인 강좌를 한번 찍어봤고, 그다음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또 코로나 극복 영상을 찍으면서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웨비나를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웨비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범위하고는 상당히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깨달았죠. 그래서 웨비나에 대한 문제는 제가 제 발표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학습자들한테 그 줌으로 실시간 강좌를 운영을 하는데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편으로 키트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강사들과 그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줌이 한번 촬영이 되는 날에는 모든 우리 직원들이 다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줌을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자원 활동가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분들이 직접 가서 서포터즈를 해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의 근간이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제 이루어졌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차선책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학습자들의 불편함도 있지만 사실 이 운영자들의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편치 않고요. 또 거기에서 생존에 가까운 우리 그 교강사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 정답은 없는, 지금 당장 정답은 찾을 수 없지만 이 상황 동안 저희가 이때껏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기질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명쾌한 답은 아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자면 우리가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온라인에 대한.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강에 활용할 수 있는 뭐 강사들이나 또는 우리 평생 교육사들도 이런 좀 온라인에 관련된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온라인을 접할 수 있는 우리 학습자들에게도 어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들이 온라인을 좀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 또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장님. 학습은 뭐 많은 부분 조금 쉬고 있지만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로 새로운 학습의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러한 말씀들이 아주 말씀 속에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줌 활동 서포터 아주 좋네요.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줌의 활동 역량도 많이 키워가고 보람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미 PD님 덧붙여서 코로나 어려움에 조금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은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간장님 말씀처럼 지금 코로나19는 모두에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가 뭐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할 그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간장님 말씀하신 그 멘트에 우리가 코로나19로 학습관이 문을 닫았지만 다른 사람 다 일을 안 하는 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게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제가 만났던 인터뷰하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강의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면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개인적인 장비든 돈을 투자해서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그런 데에 있어서 회장님 말씀하신 우울감, 뭐 이게 개인이 느끼는 이게 드러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또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런 것까지 우리 평생학습이 좀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될 수 있겠죠? 평생학습이. 네. 예, 여러분들도 이제 만나시는 분들마다 서로 그러한 점들을 또 알아주고 격려도 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유튜브 댓글 상황은 어떤가요? 좀 소개해 주실 댓글이 있나요? 네, 이천시 포럼의 제목이 아마 이천만큼 사랑해라고 하는 그 포럼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런 포럼이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댓글에서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과 관해서 이야기가 되고요. 또 하나의 토론은 적응에 관한 거였습니다.
한 분이 50대 후반에 있는 분들 배움하는데 괜찮다. 어르신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렸더니 어르신들도 잘해요. 한번 알려주시면 잘하십니다. 이런 글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지금 계속 온라인 시대에 필요한 온라인 퍼실리테이터나 또 문해교육에서의 어떤 장비 문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 계속 아이디어 현장에 대한 이야기 올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천시, 상주시, 시흥시, 경주시, 부산시, DDF, 관악구, 은평구, 부천시, 남양주시. 지금 현재 김영찬 선생님이 가장 많은 글을 올려주고 계셔서 댓글 왕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맞춤 정보 오늘 이 코로나 이 포럼에 대해서 맞춤 정보 기대합니다라는 기대의 글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나중에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패널 분들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온라인 교육 시 학습자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김영찬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시흥시의 이선희 선생님이 지금 시흥시에서는 비대면 강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밴드를 활용해서 57개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줌 실시간, 녹화 수업, 비디오 콜감이라는 말도 전유경 선생님이 써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천시에서 지금 올라온 글 중에는 배움 함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5명이 모이면 강사를 파견하는 거래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또 경로당까지 이렇게 학습을 배달하는 그런 사업들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휴관 있어도 평생교육사는 일이 많습니다.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니 너무 좋네요. 우리 최정현 선생님이 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활발하네요. 댓글 자체에서 질의와 응답이 이제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준 또 다른 어떤 발전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2번째, 3번째 발표 남았는데 맞춤 정보가 조금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박선미 PD께서 이천시의 평생학습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2번째 발표 시간입니다. 전국의 평생학습 상황은 어떤지 전국입니다. 이번엔 전하영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또 2번째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천시 백사면은 그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동 대상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 공동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지속하고 있고요. 또 그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학부모라든가 이제 연령대 높은 분들도 함께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마을 가꾸기에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모니터링을 많이 했고요. 랜선 집들이라든지 랜선 나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하지 않더라도 좀 가족 캠프도 여기에 접목시켜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험 키트를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가족 캠프란 저희가 4가지 프로그램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2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램, 도자기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3번째가 대화 증진 프로그램, 너와 나 촛불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사 분담 롤플레잉이 있거든요. 하나 빠졌습니다, 여러분.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집에서 하는 랜선 가족 캠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다음에 방역 활동 이런 거는 다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에서는 그 원래이 같은 경우 화상을 통해서 원래이도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저도 같이 해봤지만 서로 대면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집중도는 높고 또 열기는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의 평생학습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번 포럼을 위해서 전국의 평생학습 상황을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서치를 해봤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반기에는 평사학습관이 다 이제 문을 닫고 학습이 멈춤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적응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평사학습이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 온택트 이런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서치를 해보니까는요, 정말 전국에 많은 온라인 평사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전국은 온통 평사학습 온에어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그런 다양한 지금 온라인 평사학습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유목화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말을 최근에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주역에서 이제 쓰이는 말이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상당히 이렇게 궁한 상황에 봉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통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통함이 이제 확산되면은 결국 우리는 새로운 평생학습, 요즘 뉴노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평생학습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생학습에서 온라인의 평생학습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대표적인 강좌들을 보면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늘배움이라는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K무크,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지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평생학습 포털, 그리고 전국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한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들이 기존에도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강좌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의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눠보자. 그것도 온라인에서. 그렇죠. 지금 온라인 평생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어려움들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온라인에서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 웨비나라고도 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웹포럼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포스터처럼 경기도 부천에서 온라인 평생학습의 상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능동적 소비자에서 주체적 시민으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민성과 관련된 이러한 포럼도 열렸었고요. 그리고 이천만큼 사랑해라고 하는 오늘 이천시 포럼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상당히 많은 온라인 웨비나라든지 포럼들이 시시각각으로 열리고 있고요. 아쉽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포럼과 더불어 지금 한국평생교육학회에서 지금 웹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라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화면을 2개를 띄워놓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나눠보자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또 시작되고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은 언택트 기술 배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면대면으로 준비를 했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보셨을 건데요. 줌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대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언택트 기술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서울 성북구에서는 미디어를 배우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온라인 화상 강의, 줌 플랫폼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택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초창기에 많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사실 평생학습 강사님들인 것 같아요.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3월부터 5월까지 한 차례 강의도 못한 그런 아픔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대면 교육도 열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강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근데 이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강사님을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강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사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강의를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사님들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을 하면 그 제작비를 강사료 대신 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는 그런 강의가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 양성과정 이름으로 부산 북구에서 6월에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 서구에서도 뭐 스마트 평생학습 강사 양성과정, 그리고 경남 김해시에서는 비대면 클래스 강사 양성과정, 이렇게 다양한 평생학습 강사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드리는 강좌들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가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 강의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면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가 다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꼭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보여줬던 게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 미술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뭐 기술적으로 습득을 하는 것은 비대면 강의에서 좀 힘들지만 감상을 한다든지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충분히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브랜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연제구에서는 손안의 학교라고 하는 이 휴대폰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학습 살롱이라고 하는 이런 오산시의 프로그램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교육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교육의 방법을 넘어서서 교육의 어떤 철학의 차이만, 가치의 차이만 잘 만들어낸다면 저는 어떤 오프라인 강좌도 온라인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그 평생학습의 한 흐름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가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어떤 비판적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교육학에서 다뤄왔던 블렌디드 러닝,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하는 교육이 평생학습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게 인천의 부평구에서 온 오프라인 평생학습 정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에서는 재능 나눔 다채움 학교라고 하는 이 블렌디드 러닝이 진행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이렇게 블렌디드 연수 과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평생학습도 새로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렇다라면 우리 평생학습이 좀 주목해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요즘 거꾸로 교실,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거꾸로 교실 말 그대로 집에서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워크숍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수업의 패러다임이 변환되고 있는 이 거꾸로 교실이 이제 평생학습에서도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앞서 우리 총장님께서 그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내용과 아마 맥락이 같을 건데요. 저는 이 온라인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교육이 열리는 그 장면 이전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즉 교육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참여하기 이전에 학습자들과 어떤 소통을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이제는 평생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학이라는 글자와 습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평생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육이 열리는 상황은 학이 열리는 상황이고요. 그럼 습이라는 것은 교육이 열리기 전에 예습을 해야 되고 교육이 끝난 이후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해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환경이 덜 조성되더라도 강의가 잘 진행되면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평생교육은
강의가 열리는 그 시점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왔느냐에 따라서 강의의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플립 러닝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우리 최라연 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 디지털 이 활동가 양성 과정. 디지털 퍼실리테이터라고도 하고요. 러닝 PD라는 말도 쓰고 있던데요. 지금 은평구에서는 우리 동네 배움터 디지털 활동가라는 이런 양성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강사는 이런 그 정보와 기기 앞에서 기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하시는 분이고, 이러한 기기들을 다뤄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활동가들이 이전에 면대면에서는 평상스 매니저라는 분들 혹은 평상스 코디네이터, 자원 활동가라고 했다라면 이제는 이런 디지털 활동가들을 보다 더 많이 우리가 양성을 해서 이제는 그 평생학습이 강사와 학습자의 만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와 들과 만나서 3주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을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박선미 PD님께서 발표하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이 디지털 리터러시, 즉 우리가 이런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정보들과 이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지식, 양질의 지식을 찾아내고 그러한 것들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민 팩트 체크 과정 같은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한 번 정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무리를 지으면은요, 지금 우리 평생학습이 이 비대면 평생학습으로 확산화되면서 뭐 언택트 평생학습, 온택트 평생학습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온라인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저는 다시금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문학적 삶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은 기기를 다루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삶에 대해서 이 온라인이 펼쳐져 있는 세상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추적해 나가는 평생학습,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나간다라면 우리 평생학습은 이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발표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좀 흥분이 되고 벅찬데요. 오히려 코로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강사들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향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습 활동들을 이제 나열해 주신 것을 보니까 강사를 위한 평생학습이 이 정도로 풍부했던 적이 없었죠. 그렇죠? 학습자들을 위한 학습이었는데 강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들도 많이 좀 만들어내고 역량도 많이 향상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이제 마음이,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흥분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을 시도하면서 경험하는 에피소드가 또 넘쳐날 것 같습니다. 최라연 관장님 어떠신가요? 좋은 에피소드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에피소드라. 지금 저희 방금 전하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평생학습의 방향성을 좀 제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에피소드라고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저희가 공공시설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의도를 하든 하지 않든 디지털화가 되었죠. 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죠. 뭐 송출하고 그다음에 촬영하고 이러한 문제. 근데 그러한 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강사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문제를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죠. 근데 이걸 다 모두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좀 책무감이 있습니다. 또 강사님들은 어떻게 됐든 학습자들과 면대면으로 만나야 될 것을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과 또 교수법에 대한 혼란, 그리고 학생들의 진도라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제대로 어떤 교육적인 요소가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을 실시간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 굉장한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만 하다가 말았던 이런 현실이 있고요. 실제로 이게 에피소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학습관 자체에서 그 이제 곧 세 번째로 제가 다뤄야 될 내용인데 웹코 평생학습 시대라는 웨비나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을 때 그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죠. 이게 평생학습 관계자들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한글 문화연대라는 곳에서 저희 학습관으로 공문이 하나 왔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신조어들 있죠. 뭐 언택트, 컨택트, 온택트, 로컬택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코로나 블루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한글 그 문화연대에서 우리말 사용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웹콕을 그 뭐랄까 공부하는 누리집으로 좀 표현을 해주고 웨비나를 화상회의로 좀 표현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대응을 했는데 웹콕은 온라인으로 통하는 웹으로 지콥의 줄임말로 글자 하단에다가 이 풀이를 해서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물론 학습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또 웹은 인터넷을 뜻하는 그런 보편화된 언어로 누리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좀 혼란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콕은 우리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웨비나는 웹으로 진행하는 세미나라고 그래서 이미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있고 저희 국어사전에도 이제 검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고 바른 언어 사용에도 힘써야 되긴 하지만 세계화의 어떤 추세를 반영한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기능에 따라서는 우리말이 더 어려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외래어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고요. 하지만 한글이 우리의 역사이고 문화라는 그런 전통을 계승한다는 관점에서는 바른 언어 사용과 또 우리말 사랑 실천에도 노력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에피소드로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환경에서는 다양한 외래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또 글로벌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은 용어를 인식할 때 더 이해도가 빠른 부분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사용하긴 하는데 오늘 최라영 관장님께서 한글에 대한 어떤 백업이라고 할까요? 밑에 내용도 좀 달아줄 수 있는 어떤 친절, 배려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한글에 대한 인식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선미 PD님께서 온라인 학습의 선두주자로 좀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시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에피소드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제가 학기 초에 저희가 온라인 계약을 시작하면서 교육부에서 하는 온라인 멘토단 활동도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저희 평생교육사들과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황이 우리가 이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닌데 온라인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일이 더 많아졌다.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지만 디지털 격차 얘기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디지털 소외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기를 다룰 수 있는 그것보다도 우선은 우리가 인문학적 그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강사나 관계자들이 먼저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강의에 맞는 우리 학습관에 맞는 우리 기관에 맞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개괄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지 되거든요.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 기간에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채팅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네이버 밴드로 학습자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는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관에 맞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지역에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관계자들이 먼저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코로나19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때만큼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정보 보안, 저작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급급했다면 하반기 들어서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늘 궁금해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줌을 활용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강의만 했다면 학습자들이 뭐 뭔가를 과제를 했을 때 피드백을 해줄 수 있고 이러면 온라인 강의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 물리적 뭐 시간적으로 멀어서 올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이 그 시간에 퇴근을 안 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서 더 좋았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저작권, 뭐 초상권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서 나갈 수 있는, 양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많이 찍어서 올린다 이거보다는 좀 더 발전된 방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네요. 거기에 따른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님 아까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온라인 평생학습이 강사에게 좋은 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저도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시간적 구애를 덜 받는다라는 것, 지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집에서 줌으로 경기도에 있는 모시 관계자 대상으로 3시간 강의를 하고 마치자마자 이동을 해서 부산에 있는 모 기관에서 저녁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움직이면 불가능한 시간대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하루에 2번 강의를 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 강의할 때 앉아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떤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고민들의 지점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는요. 뭐 철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해겔이 이야기했던 정반합, 이 과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온라인 평생학습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준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엄청나게 빠르게 시도를 하고 많은 작업들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멈춰서 돌아보자. 무엇을 돌아보자라고 하냐면은, 그렇다라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이제는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뭐 앞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뭐 어르신, 이 정보기기에 일단 접근하기 힘드신 어르신, 그 다음에 뭐 비문의 학습자님들,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소외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평생학습이 활성화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정말 평생학습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본질에서 비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가더라도 온라인으로 접속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인가, 이건 또 커다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뭐 대안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숙제들을 이제는 또 조금 더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이 평생학습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굉장히 바쁘신 것 같거든요. 댓글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무지 바쁩니다. 그리고 지금 130명에서 자꾸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는데요. 참여자들이 특정인이 발표할 때 숫자가 줍니다. 발표하시는 분들 신경 쓰요. 왜 이게 시청률에 사람들이 신경 쓰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지금 2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에 섹션에서 동영상, 이번 섹션의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 랜선 가족 캠프 뭐 이거 요즘에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 키트 발송에 대한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시고요. 양병찬 교수님이 교수님이 여기에서 댓글 다는 걸 처음 봅니다라고 김영찬 선생님이 달아주셨는데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연계 2019 이렇게 올리셨고요. 발표를
듣고 이제 이 세 단어를 적으셨는데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 예, 그게 지금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 채팅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계속 강사의 역량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사의 인식 개선, 역량 강화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ECL이라는 분이 누군지 압니다. 저는 새로운 기획으로 도전받는 평생교육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현재 상황에서 강사의 콘텐츠와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화를 기대하는 것과 안타깝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들의 역할 필요하다. 콘텐츠 개발에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그런 말씀들 쭉 또 댓글 나눠주시고요. 또 디지털 격차 심화 문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 이재주 선생님이 의견 주셨는데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해야 할 일들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계층들을 챙겨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유경 선생님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평생교육사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 때 평생교육사들이 스스로 배우는 자세, 그래서 현장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제 요청하는 그런 글들 올라오고 있고요. 2021년 온라인은 늘어날 거고 21년에 오프라인을 적절히 조합하는 형태가 나올 것 같다. 플레이스 줌이라는 분인데요. 이쯤에서 영어로 그 이름 쓰신 분들 나중에 선물 못 드릴 수 있으니까 본명 밝혀주세요. 예, 플레이스 줌 특히요. 또 몇몇 분들이 계세요. 스펠링 못 읽는 걸로도 막 쓰신 분들 계시고 지금 현재 이런 말들이 활발하게 오히려 더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장은 좀 재미있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 전남 영암 권민수 선생님, 공주시 평생학습관, 충남 평생교육진흥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댓글에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소외계층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가장 우리들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큰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발표 시간입니다. 세 번째 발표 순서인데요. 주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제 다각도로 애쓰는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어찌 보면 웨비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최라영 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시청하고 발표를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촬영해 놓은 동영상, 인형극이라든지 동화구연 수업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는 것도 지금 개인적인 장비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약간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촬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면적인 강의는 못하고 앞으로 비대면적으로 해서 화상 강좌를 많이 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뭔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더 행복한 우리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통신 관련된 교육을 그리고 미디어 활용된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곳과 연계하여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내년 5월 달에 다시 한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 도시인데 이천이 관에서 많이 좀 더 집중으로 좀 관여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최고를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는 대면 접촉 프로그램이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교육사 한 명이 찾는 거로는 좀 많이 힘이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대면 수업 쪽으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하면 좋을까요? 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안산시 평생학습 관장 최라요입니다. 참고로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안산대학교에서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용은 저희 학습관에서 운영했던 웨비나에 대한 준비와 운영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코로나19 창궐이 가정, 의료, 교육,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다라고 했고, 질병관리본부의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이 변화들은 잠깐 지나가는 일이 아닌 이후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가져온 것은 코비드19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과 학교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디지털 언택트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계약을 하고 온라인 수업과 시험에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학습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국가재난으로 인해 3반기 정강자가 폐강이 되면서 저희 직원들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차선책 마련에 골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평생학습관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사기 증진과 또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웨비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모두 다 웨비나라는 이 용어도 생소를 했고, 또 어떤 이 화상 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의 어떤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로지 한 가지 참여자의 관점에서 웨비나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박한 주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가 명확해야 하고, 또 우리가 기획을 하게 된 의도를 잘 담은 주제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평생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원통 웨콕 평생학습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통 웨콕은 우리의 기획 의도를 말 그대로 풀어낸 온라인으로 통하는, 지금은 웹으로 집콕하며 즐기는 평생학습 시대의 줄임말입니다. 그 주제를 정했으면 다음은 웹2를 정해야 됩니다.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웨비나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클릭미팅, 고토웨비나, 줌, 유튜브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웨비나 툴은 참여 인원수와 비용, 다음에 이용에 따른 접근성 및 수월성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해당 툴이 우리의 개최할 웨비나의 진행 방식이나 유형에 부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툴로 채팅이나 Q&A 세션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른 툴을 고른다는 건 웨비나의 전반적인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학습관은 대중들의 접근성을 고심하면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제와 툴이 결정이 되었으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행사 시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모두 똑같이 준비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웨비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오프라인 학습자들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온라인 활용입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 과정에 플러스 서버, 그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향 장비 등과 같은 다양한 그런 준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생방송에 가깝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를 웨비나 행사 전에 리허설을 필수로 해서 돌발 상황을 줄여야 합니다.
진행 방식에서 이 파워포인트를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또 이 발표자들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추천합니다. 세미나와 웨비나는 일반적인 그런 연사들이 강연을 한다면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웨비나는 온라인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Q&A 시간에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을 더 강화를 하고 또 다양한 참여자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참여자들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웨비나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더라도 참여자분들이 많지 않다면 그건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세미나에 비해서 취재 선택이 가능한 시간이 넓을수록 이 자체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거나 시청할 수 있는 주 타겟 사람들이 가장 편리한 시간대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당연히 피해야 할 것이고요. 불금도 피해야 하고 또 월요일부터 빡빡한 웨비나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참석자들이 듣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화, 수, 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8시에서 9시 사이 또는 뭐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그리고 저녁시간 퇴근을 직전에 5시부터 6시까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제라든가 타겟, 그다음에 기간의 여건, 교육의 종류 등에 따라서 시간이나 요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참여자들이 집중하기 좋은 시간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웨비나를 홍보하기입니다. 이제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사전에 좀 등록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참여자를 설정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암묵적인 방법과 명시적인 방법이 있는데 암묵적인 방법은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을 경우에 그냥 바로 접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명시적인 방법은 사전 신청자들로 하여금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웨비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회원 가입이나 등록할 수 있는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고요. 동시에 랜딩 페이지의 링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나 검색 엔진을 통한 그런 광고 집행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전략적인 프로모션을 위해서 안산시 평생학습관 페이스북과 담당자가 지니고 있는 그런 개인 SNS 웹사이트에 이런 포스터들을 올렸습니다. 팔로우나 구독자들에게 메일이나 알림을 보내는 방법도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이 지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웨비나 발표자들과 참가 예정자들을 위해서 미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일정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라든지 톡, 그다음에 메일, 푸시 이런 기능 등을 활용해서 일주일 전에 또는 하루 전, 1시간 전, 10분 전 웨비나 개최 알림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리마인드 이메일 역시 유용합니다. 그 웨비나의 개최일이 다가오면 놓치지 마세요. 또 혹은 좌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등의 이메일을 발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리마인드 웨비나가 시작하기 1시간 전에도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웨비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벤트가 될 것이고요. 또 참석자들 역시 웨비나가 사전 등록 이메일이나 뭐 이메일에 관련된 그런 링크를 찾는데 메일함을 뒤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시간 접속자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속 링크를 공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행사 운영에 있어서 리허설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아까 고민했던 것처럼 이 작업을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스탠바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냥 강연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크로스오버 파페라 가수들의 오프닝 공연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배경을 보시면 스튜디오와 같은 그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배치한 곳도 저희가 이제 고심 끝에 이렇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본 행사의 진행 사진을 가볍게 스케치하듯이 올렸습니다. 위에는 지금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는 그 장면의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프라인 학습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우측에는 실제 강연자들의 강연 모습,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강조하면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연하는 모습도 함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과정으로는 미래에 더 나은 웨비나를 기획하기 위해서 참석자들에게 감사 메일을 보내고 이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웨비나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웨비나 참석자들도 모든 내용들을 다 집중해서 듣기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한다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개되어서는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편집본이나 요약본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웨비나 참여자들이 해당 내용을 더욱 널리 공유할 수가 있고 다시 볼 수 있고 또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일회성 참여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웨비나를 준비하는 사람도 처음이지만 참여하는 사람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참여자 입장에서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웨비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인권운동가이자 목사님이시죠. 우리는 두려움의 홍수에 버티기 위해 끊임없이 용기의 둑을 쌓아야 한다. 마틴 루터 킹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빼앗고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용기라는 어떤 내면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금 이 시기를 가뿐히 이겨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장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중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를 온라인 교육이 분명히 해결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할 때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죠. 강사, 학습자, 그리고 지원가들의 어떤 삼각구도 형태로 지원할 때 온라인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패널님들께서 해주실 말씀이 또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토론입니다. 박선민 PD님께서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제안을 좀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생학습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관장님 말씀에 뭔가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고요. 저도 관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제가 항상 다른 뭔가를 할 때 7화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이거 타겟 설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저는 기억에 가장 남고 뭔가 일을 할 때 알림 체크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배웠고 마지막에 우리는 두려움의 홍수에 버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용기의 둑을 쌓아야 한다 여기에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전부 처음이죠. 코로나19가 전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라 생소해서 대면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를 더 오래 해야 하지만 그 첫이 주는 게 두려움도 있지만 설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코로나19 상황이 설렌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상황이라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고 뭔가를 준비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주 긍정적인 멘트를 넣어주셔서 힘이 납니다. 회장님께서도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될 때 어떤 방향성으로 좀 나가는 것이 좋을지 제안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최라영 관장님의 이 이제 사례 중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이 이천시 이 웹포럼을 준비할 때의 관점이 같은 맥락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럼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발표가 3가지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천시의 현재 상황, 이천시 평사학습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어떤 평사학습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작동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3가지의 흐름을 좀 잡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는가. 그 말은 지금 그 안산시에서 했던 그 웨비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웹포럼도 전문 우리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무대도 세팅을 하고, 많은 어느 정도 예산과 전문 인력이 투입되면서 준비를 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가능하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이제 전국이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평사학습 도시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그 웨비나와 같은 온라인 평사학습이 마을 단위로 들어갔을 때 과연 진행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포럼의 핵심은 이천시 평사학습의 마을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안산시의 사례를 마을로 어떻게 이제 변환을 시켜 나갈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서 저는 항상 이 온라인 평사학습을 이야기할 때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가능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장비와 좋은 무대에서 세련되게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을 단위에서는 조금은 그런 세련됨이 떨어지더라도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온택트의 어떤 장들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열린다고 해서 그게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안산시에서 발표하셨던 그 내용의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은 마을 단위에서 진행이 되든 전국 단위에서 진행이 되든 똑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마을에 녹여내는 우리들의 또 다른 시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아마 어쩌면 이런 전국 단위의 행사에서 마을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 마을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그러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추석 연휴 때 다들 고향에 안 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못 가셨죠.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하는 슬로건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했던 형제들이 줌을 통해서 만났던 60대 어르신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60대 어르신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줌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만나자 해서 만났다는, 저는 그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우리가 지금 쉽게 만나지 못하는 주민들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창구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은 이번 포럼은 코로나 2분기 포럼이라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지금 저희 오늘 포럼은 변화와 상황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3분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창의적인 방법들로 극복해낸 사례들이 많이 이야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최라영 관장님께서 이제 안산 평생학습관에서 했던 웨비나에 관해서 이제 기획과 운영의 자세한 절차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이렇게 지역별로 축소된 상황에서 전할 수 있는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외에도요, 어떤 제안이 있으면 또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너무 질문을 드렸나요? 제가 이제 어떤 웨비나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 앞으로의 평생학습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는 이제 이런 답변을 한 게 갑자기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저도 민간 위탁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발 이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의 평생학습을 추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누가 좀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우리한테 좀 어떤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일선에서도 이런 걸 고심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우리의 상위 기관에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쉽게 나올 그런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지금 일단 코로나19라는 걸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그 모든 관심이 많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되든 그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활동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시 온라인, 오프라인 평생학습 방향성 제안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제안이라고 한다면 최초로 이천시가 사실은 우리 평생학습계에서 해놓은 게 너무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들도 다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축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발하게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데 있어서 시가 최초로 또 한번 이런 교육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 이천시 관내 안에서의 유관 부서들끼리 한번 네트워크를 좀 연계를 해가지고 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비대면 앞으로의 교육이라는 게.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것은 꼭 평생학습에서의 어떤 책무가 아니라 시 전체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연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교육의 갭을 좀 아까 디지털 디바이드 맞죠? 그 디지털 격차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시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바우처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더 쉽게 좀 설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저희 이제 전하영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과 습을 말씀하셨는데 이 학은 우리 평생학습 영역에서 이제 해야 될 영역이고 습은 마을 단위에서의 어떤 구동체 활동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의 그 마을 단위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이제 우리 평생 교육사들의 역할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교수자, 촉진자, 뭐 행정가, 기획자 이제 그러한 영역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동기 유발자, 그러니까 그들이 온라인이라는 것을 피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좀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촉진자, 어떤 촉진이냐, 학습자들에게 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촉진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커넥터, 연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50대 우리 저기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저희도 한번 가르쳐주면 합니다. 사실 가능합니다. 80세 어르신도 반복해서 한 2번 정도 이 온라인에 줌을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정보를 집적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이제 평생 교육사들이 하셔서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평생 교육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장님.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시고 또 아주 굵직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컨택트는 결국은 커넥트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아까 영어로 닉네임 쓰셨던 분들 바꾸셨나요? 안 바꾸셨어요. 플레이스 줌. 예, 아마 안산시에 계신 분 같아요. 그래요? 예, 안산시 발표를 기다리고 계셨다 아닐 수도 있고요. 예. 네,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댓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군데 다 댓글을 소개하게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었고요. 예. 지금 하나하나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댓글에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올라왔던 글들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줌으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아마 핸드폰 하나가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왔으니까요. 저는 뭐 정말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제 그 강의할 때 일방적으로 온라인 강의할 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 싫어요. 이런 글을 주셨고요. 이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강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라는 분도 계시고요. 부산 서구에서는 밴드 라이브로 온라인 평생학습 하고 있다고 글 전해주셨고요. 안산시 평생학습관 다양한 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차라영 관장님 발표하시니까 직원분이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홈페이지 방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쭉 들으시면서 이제 리허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플레이스 줌 선생님이고요. 그 뒤로 발표 준비 철저히 하셨네요. 실제적인 내용 꽉꽉 들어차서 고맙습니다라는 글 플레이스 좀 찾아주세요. 관장님 누구신지. 예, 매뉴얼 구축 중요합니다. 우리 황정현 선생님이 후반기에 들어오셔서 많은 글 주셨는데요. 매뉴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들 또 같이 댓글 달아주셨고요. 홍보가 제일 어려워요. 차이남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조성순 선생님이 개인 SNS를 활용하세요. 이렇게 글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권민 선생님은 아마 둘째가 이천에 사나 봐요. 그래서 이천시 사랑한다고 주셨고요. 그 MJS 이천시 창전동 주민분이신데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기대합니다라는 글 주셨고요. 윤진희 선생님 많이 나타납니다. 포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라는 글 다수분들이 주셨고요. 사례 중심의 접근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딩굴 365 선생님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부산 연제구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정보를 들은 게 있는데 아마 학습 동아리 축제를 줌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메일 받는데 이번 우리 창정동 문화센터에서도 하지만 이제 곳곳에서 캠프 아마 키트를 배달을 해주면 이제 미션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3세대가 함께하는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 그런데 이제 세대가 신청할 때는 삼촌도 괜찮고 이모도 괜찮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1, 2, 3.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면 이제 또 다른 저기가 주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그 온라인 교육시 학습자 관리 어떻게 하나요? 그랬는데 저희 평생교육사 협회도 이제 지자체와 사업을 할 때 저희는 스텝으로 최진희 선생님 같이 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정해서 학습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먼저 문자로든 통화로든 같이 해결해 드립니다. 그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지진하게.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게 온라인으로 접속하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좌를 준비하셔서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기보다는 아까 매뉴얼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드리고 매뉴얼만 보고도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지를 바로 그 단계만 쳐주면 그 다음 때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남기고 소개를 하고 이런 걸 한번 써보시더니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 새롭게 해보면 그만큼 하고 싶은 일들이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일자리로 온라인 퍼실리테이터, 디지털 퍼실리테이터, 언택트 퍼실리테이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포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포럼 시간이 개인적으로 부담되기도 했는데 실감나는 토론회 장에서 좋은 말씀들 들으니 너무 좋네요. 예, 이런 말씀 주시고 인내하면서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말도 주셨어요. 황정희 선생님 디테일한 현장 정보 감사합니다. 또 플레이스 줌 마을이라면 더 캐주얼하게 하겠죠? 라는 말 주셨고요. 예, 윤진희 선생님, 최숙현 선생님이 이제 윤진희 평생교육사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하트 뿅뿅뿅 날려주셨어요. 실제적인 이야기가 많아 좋습니다. 서혜니 선생님, 이분 제대로 파악하셨네요. 이번 우리 포럼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현장의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웹컵 웨비나 준비와 운영을 어떻게 하는 데까지가 저희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MJS 선생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좀 더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숙현 선생님, 네, 또 윤진희 선생님 얘기가 올라왔고요. 고민의 주제를 교육 현장에서 더욱 와닿는 실전으로 노력해야겠네요. 라고 느끼셨나 봐요. 예, 줌을 이용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각 지자체별로 한두 사이클 돌아가고 난 후라 서로에게 참고할 만한 정보 공유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아 유익한 포럼입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사례는 참고해야 된다고 봄, 유익함, 우리 지역 마을 단위 온라인 창구가 되면 좋겠네요. 변화 중심 작은 단위가 될 듯합니다. 국가도 해결 못하는 거 우리가 해냅니다. 라고 이용주 선생님 주셨고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해주고 수고해주시니 평생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2010 평생교육사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는 글 주셨습니다. 뒤에 되게 많네요. 이거 시간 있죠? 다 읽어드릴게요. 휴대폰 하나도 접근 가능한 강좌 필요한데 말씀처럼 마을의 일반인들이 어떻게 휴대폰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가는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0 평생학습 포럼 통해 전국의 다양한 시선을 느껴봅니다. 네, 최라영 관장님 말씀 공감 뿅뿅 오셨고요. 예, 구체적인 사례가 많아서 좋다라는 말씀 예 주셨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직 다 못 읽어주신 거죠? 네, 비슷한 이야기라서 네, 그 정도.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정말 네. 훈훈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올해만큼 포럼에 많이 참여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디에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포럼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포럼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일단 댓글이 얼마 없었고 상반기에는 그리고 댓글도 우울한 댓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힘들다 그런 댓글이. 근데 오늘 댓글 주시는 거 보니까 이미 온라인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거기에서 이렇게 발굴해냈던 창의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댓글 자체에도 포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문이 있었고 처음에 설문 발표를 해주셨었고 또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또 세 분의 패널께서 발표해 주셨고 또 유튜브 댓글까지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 관련한 바램들을 또 많이 제시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접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을 어쩜 저희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추고 있죠? 예. 이제 남은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포럼을 이제 1시간 반 이상 진행을 했는데요. 포럼이 진행되면서 느낀 소감들을 패널 분들께서 자유롭게 이렇게 몇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발표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질문도 받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온라인 평생학습에 이제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이제 비문의 어르신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일단 학습관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그 복지관도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어디도 가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론 그 3분 정도씩에서 또 학습관에서 예전에 그 문해 교육을 한 적도 있지만 여전히 힘겨워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은 그 어르신들을 이제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이 그 교육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고민하는 기관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시는 시간을 동일하게 하고 거기에서 그 활동가분 혹은 그 문예 강사님들이 줌으로 어르신들을 이렇게 접속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만나지 못한 우리 친구 어르신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그 좋은 생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다양한 시도가 지금 필요하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렇게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그 시도의 경험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자리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는요. 이 평생학습이 어려워지면 그게 고스란히 평생교육사들의 부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 점이 제가 평생교육사로서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기관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비켜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그 수많은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평생교육사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이 열리지 못하는 문제를 떠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심하게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미증류의 사태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매뉴얼 부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일선에 있는 평생교육사 선생님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다가가고 있는 이 점. 그래서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휴대폰 하나로도 온라인 평생학습은 가능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평생교육사 선생님들의 이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 어떻게 보면 올곧은 그런 평생교육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평생학습을 고민하고 계시는 그 관리자 위치에 있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이 실무자들에 대한 아픔들을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외된 계층에 아까 찾아가서 같이 줌을 열어주고 또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훈훈한 모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소외된 계층이 이 온라인 상황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평생학습 쪽에 더 많은 인력이, 훈련된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또 최라영 관장님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소감이요. 네, 최근에 이 웨비나를 굉장히 이제 전국에서 하고 있어서 많이 이제 시청도 하고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현장 위주의 전문가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오늘 같은 포럼을 직접 참여해 보니까 저 또한 굉장히 많은 배움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 계속 주요 채팅방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 안에서도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막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또 몰랐던 것들을 또 질문을 하고, 저희가 이 패널들이 굳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지면서 이게 다른 분야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학습력에서 발휘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택트, 우리가 이제 이 비대면이란 트렌드는 대면의 어떤 부정이 아닌 대면 방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교육의 실행 방식과 프로세스들의 커다란 그런 변화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본래 평생교육의 정체성이 변함이 없고 또 향후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무엇인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평생 교육이 정답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비대면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비대면, 이제 대면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대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마지막 박선미 PD님께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댓글창을 잠시 봤는데요. 네, 회장님 말씀하신 소외되는 계층 비문의 어르신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발달 장애인에 관련해서도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미디어 교육을 지금 1학기 때부터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특수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학교들은 쌍방향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링크를 걸어줘서 학습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런 청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은 유튜브에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조차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선생님들이 직접 다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더 힘이 들고 힘에 붙이는데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장애인 그리고 또 와이파이 폴더폰을 쓰시는 어르신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와이파이를 찾아서 떠납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폴더폰을 쓰시는 분이나 데이터가 없는 지역에 사시는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도 우리 기관에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국가 차원에서 저는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미디어를 배우겠다 이런 게 많이 없다가 여름이 다가오면서 장기화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배우는데 급급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리터러시 말씀드렸는데 네트워크 상의 소통, 관계 형성 에 대한 능력까지도 포괄하는 거를 우리가 평생학습에서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데 지하철에 광고 문구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꼼꼼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촘촘하게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하겠다. 그리고 꼼꼼하게는 학습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서 모 교육청의 광고였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 평생학습에도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광고 문구인데요. 꼼꼼하게 촘촘하게. 지금 댓글도 소감 분위기로 가지 않나요? 소감 계속 소개시켜 드린 그 부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 제일 좋고요. 예. 좋은 아이디어였다라는 말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영어로 쓰신 분들 마지막입니다. 이제 선물 못 드려요. 영어로 이름 쓰신 분들 성함을 써주시고 댓글을 나가세요. 그래야 찾아냅니다. 그래서 해주시고요. 먼저 저는 이번 포럼에 이런 코로나 상황에 이천시를 통해서 전국의 현장을 볼 수 있게 해준 이천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또 시청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댓글 수의 왕은 김영찬 선생님이 선정되셨고요. 그리고 댓글 대상이 있습니다. 이분 읽으면 찡합니다. 2000만큼 사랑해가 오늘 우리 전국의 평생교육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정아 선생님 대상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포럼을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전하영 회장님께서 발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네요. 우리는 지금 모두 기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인문학이다. 이런 말씀으로 발표를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이 학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결국은 학습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럼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뭔지 기억하시나요? 2000만큼 사랑해, 2000만큼 사랑해 한번 같이 외치려고 하는데요. 2000만큼 사랑해 퍼포먼스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우리 다 같이 2000만큼 사랑해 하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넘어 2000만큼 사랑해. 자, 이천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2000만큼 사랑해. 이천 시민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넘어 2000만큼 사랑해. 이천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2000만큼 사랑해. 사회적 거리를 넘어 2천만큼 사랑해. 이천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2000만큼 사랑해. 사회적 거리를 넘어 2000만큼 사랑해. 지금 패널 분들께서 지금 다 2000만큼 사랑해 들고 계신데요.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하면 패널 분들도 움직이실 거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스처를 하시면서 2000만큼 사랑해 외쳐주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2000만큼 사랑해. 사랑해. 이 관중을 가득 채웠다면 큰 함성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갔을 텐데요. 저희들이 약한 소리였지만 아마 큰 포럼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00시 온택트 평생학습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